그거를 억제할 수는 없겠지만 뭔가 좀 경쟁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제품이나 그런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혹시나 박탈당하는 건 아닐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챕터 3에 있는 부분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빨리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뒤에 또 정리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말씀을 잠깐 드리고요. 인간중심 혁신이라는 파트 챕터인데요. 기존의 혁신들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새로운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통적인 기술 혁신은 기업이 좀 주도가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봤을 때 사용자 또는 사람을 어떻게 혁신을 끌어들이면서 할 수 있을 것이냐, 뭐 탈추격형 혁신이라고도 하고 그걸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이라고도 하는 그런 대안적인 역할을 하는 건데 실제로 기술 혁신에서는 사용자들이 뭔가 좀 아이디어의 원천이 되기도 하고 공동 개발자가 되기도 하고 나아가서 본래 기능인 소비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사용자 공동체 기반 기술 혁신이라고 해서 아까 오픈소스 뭐 이런 얘기도 아까 교수님 잠깐 하셨는데 사용자가 직접 개발자가 되면서 이제 뭔가 이렇게 좀 새로운 혁신을 좀 이끌어보려는 사용자가 주도하는 그런 혁신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공동의 지식 기반이 구축되어야지. 그러니까 나만 알고 있는 거를 내어놓지 않으면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혁신이 이루어지는 그런 메커니즘들이 잘 돌아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전제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여기 보면 왼쪽에는 전통적인 모델이고요. 오른쪽은 좀 사용자들을 좀 역할을 강조하는 그런 모델인데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있는 테스트하는 단계, 피드백을 주는 단계로만 인식했던 그런 사용자들이 앞에서 디자인하고 제품을 만들고 하는 과정까지 다 참여하는 그런 모습, 혁신의 과정에 다 참여하는 모습이 좀 더 사람을 생각하고 사용자를 생각하는 모습이지 않나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UX 이노베이션이라고 제가 또 교수님께 수업을 들으면서 배웠던 부분인데 UX라고 하는 게 사용자 경험의 유저 익스피리언스 그리고 HCI라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디지털 제품이나 서비스의 사용자 입장에서 서비스를 사용하는 전체 과정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이제 지각하고 느끼고 습득하는 모든 내용이 UX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교수님이 경험 혁신 얘기하실 때 또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그런 사회적인 혁신에까지 IT 기기나 이런 부분에까지 다양한 중요한 인자로서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경영학 기술 혁신의 관점에서 사용자 경험이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그러니까 이론적인 또는 실증적인 언급이 아직까지는 좀 많지 않아서 또 교수님도 많이 관심을 가지면서 연구를 많이 하시려고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밑에 부분에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을 주고 봤는데 정말 유저 이노베이션과 기술 혁신이 합쳐지면 좀 인간 중심의 혁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존의 조직 역량에 따른 혁신에서 사용자가 좀 주도하는 혁신으로 가고 기술 진보에 따른 단순한 혁신에서 뭔가 사용자의 좀 경험을 좀 더 반영할 수 있는 혁신. 단순한 기술의 활용성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이롭게 하는 기술 혁신이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방향성을 좀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또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정리하는 장표인데요. 이게 사람이 있고 기술이 있으면 가운데 이제 기술 경영 또는 기술 혁신에 대한 기본적인 맥락적인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 혁신이라고 봤을 때 밑에 제가 홍익인간적 기술 혁신이라고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든 말이고요. 앞에 인간 이롭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랑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뭔가 이제 이런 기술 혁신들이 인간 중심 기술 혁신으로 나아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우셨던 내용들이 이런 혁신의 원천은 참 다양하다.
앞에 나왔던 그 다양한 것들, 그리고 네트워크 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고, 혁신의 유형과 형태, 그리고 S커브에 대해서 또 제가 언급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그런 혁신의 사이클을 통해 가지고 경쟁을 하게 되고, 그 경쟁을 통해서 좀 승자가 되는 도미노 디자인, 그런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과정들 한번 보셨고요. 마지막으로 언급드렸던 인간 중심 기술 혁신이 이런 방향으로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과 함께 이 내용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테크놀로지 자체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하지만 그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어댑트하느냐, 사람들이 받아들이느냐에 대한 연구들도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갖다 받아들이느냐를 봤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굳이 그걸 갖다가 이렇게 나눠서 본다면은 첫 번째는 자기 삶에 도움이 돼서,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걸 갖다가 또 어댑트하는 과정이 쉽고 편리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 테크놀로지 자체가 멋있어서, 내게 굉장히 쉬운 말로 그냥 편리하게 설명은 했지만, 이제 그런 모형들을 갖다가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어떤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나오게 되면은 과연 사람들이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그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받아들이고 자기가 그걸 갖다 일상생활 속에 또는 자기의 삶 속에 걔네들을 갖다 녹여서 쓰고 있나 하는 거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관련된 연구들은 TAM이라고 해서 인터넷에서 치면은 굉장히 많이 발견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내용들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첫 번째는 어떤 유형의 이노베이션이냐, 어떤 유형의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이냐, 아까 인크리멘탈하냐, 레디컬하냐, 아키텍처럴하냐, 컴포넌트냐, 이런 걸 봤잖아요. 그 유형, 어떤 유형이냐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유형에 따라서 앞으로 내가 걔네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결정이 되고, 얘네들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 거라는 게 많은 영향을 줘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보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게 어떤 유형일까? 두 번째는 그렇다면은 걔네들이 앞으로 어떤 발전 방향을 가져갈까? 어떤 발전 방향을 갈까?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S커브예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누가 걔네들을 만들었을까? 소스가 어디에 있을까? 이 세 가지를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에서 파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을 채택하는 거에 가장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는 그거를 통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더미넌트 디자인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더미넌트 디자인이라는 건 그냥 테크놀로지 하나만 가지고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 더미넌트 디자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유현식 박사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디에서 더미넌트를 갖다가 찾아내느냐, 이게 네트워크 엑스터널리티를 통해서 더미넌트가 나오느냐, 그럼 우리의 전략이 달라져요. 네트워크 또는 레귤레이션, 국가의 어떤 레귤레이션에 의해서 우리의 더미넌트가 찾아지느냐, 내가 더미넌트를 갖다 찾아내는 메커니즘이 뭐냐에 따라서 내가 앞으로 그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결정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갖다가 고민해서 한번 일정을 갖다가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오늘 강의해준 우리 키스텝 김현식 박사한테 박수 한번 쳐주세요.